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채널 센놈 더 센놈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바닷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수의 선박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각 나라의 잠수함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전의 잠수함은 크게 두 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유사시 적 영토를 불바다로 만드는 전략 잠수함과 적의 함대나 육상 기지 등을 공격하는 공격 잠수함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점이 있다면 약소 국가도 잠수함으로 강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잠수함 특유의 탐지의 어려움 때문인데 바닷물의 특성인 염도나 수온, 해류 밀도에 따라 여전히 탐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날 잠수함은 2차 대전 때처럼 어뢰로 적의 함선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 등을 수직 발사관이나 어뢰 발사관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 8,000에서 12,000km의 전략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도 있습니다. 현대의 잠수함은 거의 대부분 원형의 이중 선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은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환기와 통풍이 잘 안되는 밀폐된 구조로 바닷물 속에서 수주 또는 수개월간 근무해야 하기에 근무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징집병이 아니고 하사관과 장교를 이루어진 자원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수병들이 밀폐된 강철에 비해서 햇빛도 못 보고 몇 개월간 바다 밑에서 외출도 외박도 없이 근무한다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한 10일 정도 지나면 신선한 음식은 다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캔 음식이나 냉동 음식을 데워 먹어야 합니다. 물론 메뉴는 좋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미국은 보상의 차원으로 약 90만, 그리고 일본은 약 120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잠수함 초계 근무는 2주 정도로 하고 나머지 2주는 육상에서 정비 및 교육 훈련을 하며 외출 및 외박 그리고 위험수당을 더 지급한다면 잠수함 수병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세계 각국의 잠수함 전력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18척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장보 9급 9척, 손원 1급 9척인데요.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대는 각 세척으로 구성되어 총 6개의 잠수함 전대가 있습니다. 거의 진해에 모함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 한 곳에도 기지가 있습니다. 장보 9급은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209급을 처음 발주한 후 국내 대우조선에서 조립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후기형은 어뢰 발사관으로 합분 대한미사일도 발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보 9급은 배수량 1200톤급으로 소형 잠수함입니다. 손원 1급 잠수함은 독일 214급 잠수함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각각 수주하여 건조하였습니다. 배수량 1800톤으로 수중잠 항심도는 400m까지 가능하며 8개의 어뢰 발사관 중 4개는 사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 천룡을 탑재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UDT 같은 특수부대원들은 이들 잠수함을 통해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AIP 장치로 며칠간이나 수중에서 잠항이 가능합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아직 이지스 구축함이 3척 정도로 원양함대로는 미약한 우리나라의 해군 여건상 수상함을 많이 건조할 여건이 안 된다면 잠수함 전대를 늘려 약 50척 정도의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여 보유하면 국방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대입니다. 중국은 현재 총 77척의 잠수함을 보유 중인데 잠수함 기지는 총 4곳입니다. 공구 3급 핵공격 잠수함 13척, 공구 4급 핵적 잠수함 7척, 디젤 공격 잠수함 57척이며 현재 공구 6급 스텔스 잠수함을 개발 중입니다. 공구 4급 핵 전략 잠수함은 진급 잠수함이라고 하며 수중 배수량 1만 1000톤으로 질룽2 미사일은 사거리 8000km, 질룽3는 사거리 1만 km의 핵미사일인데 이를 12발 탑재합니다. 공구 3급 핵 공격 잠수함은 배수량 7000톤급으로 사거리 7500km의 순항미사일을 발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 디젤 잠수함의 60% 정도가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유사시 타국 함대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소류급 잠수함을 22척을 보유 중인데 AIP 장치로 장기간 수중잠항이 가능하며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 해군은 7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14척은 배수량 18,000톤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으로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24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9척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배수량 7,000톤의 LA급 잠수함과 배수량 8,000톤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입니다. 이들은 어뢰, 기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 등 다양한 공격수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비실 등을 전 세계에 침투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러시아는 총 63척의 잠수함을 운영 중이며 배수량 48,000톤의 타이푼급 핵 잠수함, 델타급 그리고 배수량 24,000톤의 보레이급이 핵미사일 잠수함입니다. 보레이급이 점차 주력함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는 배수량 13,000톤의 야생급과 아쿨라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잠수함들은 외벽선체와 내벽선체 사이에 고무타일 등을 배치하여 진동 및 소음 등을 감소시키므로 적 잠수함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이푼급으로 알려진 잠수함은 배수량 48,000톤의 초대형 잠수함인데 보통의 잠수함 선체를 옆으로 나란히 2개를 배치하여 승무원의 거주 공간을 대폭 늘렸고 양 선체 사이에 핵 탄도미사일 발사관과 어뢰실을 배치한 특이한 구조입니다. 2000년 8월 노르웨이 바렌츠의 밑에서 훈련을 하던 타이푼급 잠수함 프로스크호가 탑재된 과산화 수소 추진 어뢰에서 과산화 수소 가스가 부식으로 인해 잠수함 내부에 번지면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 대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잠수함의 공기배기관을 타고 화염이 순식간에 함교로 번져 많은 승무원들과 장교가 순식간에 사망하였고 호미 구역에 대피한 나머지 승무원들도 이산화탄소 제거기가 선내바닥에 떨어지며 또 화재가 발생하여 전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현대 잠수함에서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밀폐된 잠수함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선내의 산소를 모두 태움으로 승무원들이 질식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승무원들은 화재 발생 시 이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은 탑재된 핵미사일을 모두 발사하면 상대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략 핵 잠수함은 그 존재 자체가 상당한 경계 대상이 되는 동시에 또한 전쟁의 최종적 억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상기지가 모두 파괴돼도 바다 밑에 떠도는 전략 잠수함은 언제든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들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핵 잠수함들의 위치에 대해 늘 감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위성사진으로 상대국 잠수함 기지에 새로 배치되는 잠수함 타입을 분석하며 그 잠수함이 위성에서 안 보이면 인근 해상에서 아군의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다가 상대방 잠수함을 추적하려 하고 또 반대로 상대 핵 잠수함은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대국들은 상대방 국가의 잠수함이 내는 고유의 스크류 소음 등을 음향 탐지기 등을 배치하여 녹음해 놓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잠수함의 컴퓨터가 대조하여 정확한 상대 잠수함의 종류를 알아내고 추적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스크류 소음 이외 적의 잠수함의 페인트 도료나 잠수함 배출 물질 등 각종 센서를 탑재하여 추적에 활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 사이에 해저 탐지 케이블을 깔아놓고 그 위로 지나가는 러시아 잠수함들의 소음 등을 다 캐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세계 강대국들은 상대방 국가의 전략 핵 잠수함의 위치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핵전략 잠수함은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전략 핵 폭격기와 더불어 핵 공격의 삼축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잠수함 전력과 기술을 증강시키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잠수함 전력을 키우려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세계 각국의 잠수함 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